요즘 너무 곤란한 일이 생겨서 고민이 크다. 새엄마 때문에 너무 곤란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가족은 내 식구였다. 불과 3년 전까지 말이다. 엄마는 우리 남매를 잘 키우고 50대에 갑자기 암에 걸려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제법 안정적인 사업을 하셨는데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다. 우울증 약은 기본이고 밤에 깊게 주무시지도 못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 일이 많아졌다. 아빠만 그런 게 아니었다. 성인이 되고 엄마가 돌아가시니 그동안 쌓인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나도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엄마가 나타날까 하는 기대에 빠져 눈을 감았지만 엄마는 뭐가 그리도 바쁜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앨범을 들고 다니면서 엄마와 찍은 사진을 보며 울고 웃고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주변에서는 아빠에게 애들도 대학을 졸업시켰으니 재혼해서 편하게 살라고 부추긴 모양이다. 아빠는 엄마가 투병할 때 안 해본 요리가 없었다. 그저 한 입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하며 요리책을 끼고 사셨다. 엄마는 아빠의 정성을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빠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다 드시지는 못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남은 음식을 덜어 먹는 우리도 말없이 울다가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면 다 같이 꺼이꺼이 울면서 식사를 마쳤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슬펐다. 엄마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건강했다. 남자로 치면 해병대를 제대한 사람의 체력이었다. 우리가 등교하면 등산 수영을 했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다. 엄마는 아빠가 주는 넉넉한 생활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며 운동하는 시간만큼 집안일도 열심히 했다. 주방은 늘 청결했고 방금 만든 요리로 가족의 입을 즐겁게 해줬다. 장거리 여행을 가도 도대 운전을 잘했고 배를 타도 멀미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전의 힘은 정말 대단한 건가 보다. 외할머니를 50대에 하늘나라로 이끈 그 무서운 암. 엄마도 비슷한 나이에 암으로 외할머니를 따라 가셨으니 말이다. 우리는 한동안 엄마 생각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나 보다. 앞으로 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하자고 다짐했고 식습관도 바꾸기로 했다.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지났다. 우리 집은 엄마의 부재 빼놓고는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엄마가 하던 역할은 파출부가 대신했다. 어쩐지 아빠가 요즘 늦게 들어오시더니 좋은 분과 만나나 보다고 생각했다. 뜬금없지만 여기서 우리 집 구조를 설명해 보겠다. 우리 집은 아파트이다. 부모님은 3층에서 사셨고 4층에도 집이 있었다. 3층에 살아도 충분한 평수였지만 먼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나 친척분들, 아버지 손님들이 종종 오셨기 때문에 윗집을 매매해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비밀 계단을 만들어 놨다.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아빠의 지인이 설계해 주셨다. 친척분들이 집에 놀러 오시면 3층에서 식사를 하고 4층 손님방에 가서 주무셨다. 여동생은 4층에 방 2개를 터서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3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손님 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닌
지 1년이 되었고 나는 석사 공부를 하고 있다. 아빠는 경제관념이 투철한 분이라 대학 공부까지 도움을 줬고 그 이후로는 자녀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셨다. 나는 전공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아빠는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셨다. 앞으로 돈이 없으면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빠 공장에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쓰라고 하셨다. 나는 고집이 센 아빠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로는 학비를 댈 수 없으니 방학 기간 내내 아빠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다. 아빠는 제조업을 하셨는데 공장이 바쁘게 돌아갔다. 직원이 많았지만 내 일자리 정도는 항상 있었다. 직원들에게는 내가 사장 아들이라는 것을 비밀로 한 채 매일 열심히 일했다. 아빠는 일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경리 아가씨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잠시 쉬는 시간에 경리 아가씨와 커피 한잔하며 쉬기도 했다. 경리 아가씨는 나보다 1살 어렸고 무척 순수해 보였다. 알고 보니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다고 했고 빈틈없이 일을 잘하고 있는 듯했다. 성인 남녀가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퇴근 후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사귀다 보니 모텔도 가게 되었고 서툴렀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다. 방학 기간에만 아빠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학기 중에는 수업 듣고 과제하느라 바쁘게 보내느라 경리 아가씨와 자주 만나기는 힘들었다.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헤어지고 말았다. 아빠 공장은 월말에 굉장히 바빴는데 그때 공장에서 일을 돕기도 했다. 하루는 공장 관리인이 일을 마치고 회식을 시켜준다며 근처 술집에 데리고 갔다. 그때 5명이 따라 나섰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젊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아빠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직이었다. 그때 술집 마담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다. 나보다 겨우 몇 살 많아 보이는데 청초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주방 이모가 해주는 안주 역시 너무 맛있어서 알고 보니 그 술집은 안주가 맛있는데 이상하게도 손님이 없는 곳이라고 했다. 작업반장님은 술집 여주인과 친해 보였고 나는 사장님은 싱글이래요? 라고 물으니 30대 후반이래.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술집 사장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술집에 자주 놀러 갔다. 친구와 약속을 잡지 못한 날은 나 혼자도 갔다.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옅은 화장을 한 그녀를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술집에 자주 가다 보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사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는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점점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했다고 했다. 그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다행히 재산이 많은 전 남편이 사업자금을 줘서 술집을 차리게 되었다고 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장사가 잘 안 돼도 가게에 나와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장님과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차이 났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았다. 나는 사장님과 깊은 관계가 되었다. 술집에는 사장님만 사용하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나면 그곳에서 서로 편하게 기대어 쉬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사장님이 전화도 받지 않고 술집 셔터를 내린 지 3주나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반장님께 물어봤지만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공부도 잘 되지 않았다.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오늘은 가게를 열었을까 하는 마음에 매일 가게 앞을 서성이게 되었고 어느 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부들에게 물어보니 이 자리에 옷가게가 들어올 거라고 했다. 주인은 그대로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그런 건 전혀 모른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매일 가게 앞을 서성였다. 나는 그녀가 술집을 폐업하고 옷가게를 차리나 하는 작은 희망도 가졌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드디어 옷가게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기다리던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중년 여성을 대상의 옷을 판매할 거라고 했다. 학교 다니면서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가게를 내놓다니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니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할 만도 했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혼자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아빠는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다음 주 주말에 재혼을 하겠다고 하셨다. 사실 소개받은 여성과 사귄 지 3개월이 되었고 재혼하게 되었다며 날짜, 시간을 알려주셨다. 아빠는 3층에서 살 것이니 여동생과 4층에서 지내라고 하셨다. 60이 다 된 아빠도 본인 인생을 찾아가겠다는데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빠의 결혼식장에서 새엄마의 얼굴을 처음 봤다. 그때 나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다름 아닌 술집 사장님이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도 나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난 신부 대기실을 나가버렸다. 아버지는 예식장에서 입이 귀까지 걸려 즐거운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이 분위기를 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빠는 2주간 신혼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고 나와 새엄마의 불편한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서로를 피해 다녔다. 식사 준비를 했다고 먹으러 내려오라고 하면 나는 약속이 있다고 나가 버렸다. 새엄마는 나와 먼저 친해졌지만 아빠와 만나면서도 나와 만남을 가졌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신혼생활에 푹 빠져 지냈고 사업, 차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 새엄마가 된 그녀는 따라가고 싶다고 했지만 아빠는 2주만 참아달라며 그동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고 싶은 것 다 사라며 카드를 쥐어주고 갔다. 새엄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면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도 좋지만 매너 좋고 건강한 우리 아빠와 잘 살아보고 싶으니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것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나는 새엄마에게 연락을 피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난 게 가벼운 일이었냐. 말할 자신이 없으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새엄마는 결혼식 날 긴장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나는 순수한 얼굴로 연기만 잘하던데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당신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에게 새엄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우리 아빠만 잘 챙겨달라고 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새엄마가 되는데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말이다.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얘기가
바로 내 얘기가 됐으니 정말 머리가 아프다. 새엄마 얼굴을 편하게 볼 자신이 없는데 작은 방이라도 구해서 나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